U+에서 아이폰 7을 걱정 없이 마음껏. U+ 매장에서 보험까지 한 번에. 살 때도 쓸 때도 아이폰 7은 언제나 LG U+. 공간은 변할 것이다. 에너지 세이빙은 더 스마트해질 것이며 친환경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경량화는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머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다. LG 하우시스. 906호의 놀이터, 707호의 티타임, 503호의 북카페, 301호의 패션쇼, 로얄 팰리스, 아파트를 뛰어넘다. 다인건설. 두 사람의 연주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첼로, 한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는데요. 각자의 기량도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오르는 무대는 완벽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가족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연주를 선보일 수 있다는 백희영, 백희진 자매를 만나봅니다. 백희영, 백희진 씨의 듀엣 공연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전주와 서울에 자리한 대학에서 예술대학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꾸준히 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백희영, 백희진, 피아노와 첼로로 국내에선 입지를 다진 두 사람. 빼어난 솜씨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두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일 때 그 매력이 더욱 빛이 납니다. 첼로라는 게 피아노로 같이 동반해야지 이제 독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없어서는 안 될. 네,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그냥 더 이상 남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제일 부러워해요. 네, 가족 언니가 피아노에서 항상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자매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다뤘는데요. 마지인 희영 씨는 피아노, 희진 씨는 첼로, 그리고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막내 은경 씨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이 첼로는 조금 이렇게 느긋하고 중저음이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우리 둘째 첼로 하는 희진이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고 느긋해요. 그래서 제가 첼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센시티브하고 이렇게 조금 피아노하고 그게 맞아요,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시켰고, 셋째는 굉장히 날카롭고 얼굴 생김도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시켰었어요, 셋째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참 잘 선택을, 그 성격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준 것 같아요.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첫째 희영 씨와 둘째 희진 씨의 듀엣 무대가 계속돼 왔는데요. 그 누구라도 예민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연주회 준비와 공연. 음악적 이견으로 싸울 땐 치열하게, 그러나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조율하며 선율을 맞춰온 두 사람. 그래서인지 두 사람의 무대를 보고 있자면 완벽하면서도 편안하고 조화로운 느낌을 전해봤습니다. 줄곧 함께해 왔기에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자매. 너무 가까워서 호흡은 잘 통하고 말을 안 해도 눈빛으로만 봐도 알지만 너무 또 친해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성재고이기 때문에 싸워도 뭐 이렇게 나중에 금방 풀어주지만 그게 이제 남이었을 경우는 참 불편할 것 같아요. 또 이게 음악적인 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분의 상대방의 그 아이디어 자존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또 말하는 것도 참 불편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고 할까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서슴지 않고 그 상대방의 어떤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좋아요. 뭐 싸울 때도 있지만 뭐 그거야 당연히 형제니까 다른 것도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음악적인 그런 다툼, 아규먼트는 뭐 그렇게 뭐 오래 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튼 좋은 연주를 위해서 아주 좋죠, 형제끼리 하는 거.
카리스마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 뒤에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가족이어서 가능한 예술적 동질감이 자리해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입지를 다져온 두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두 사람의 뒤에는 어머니의 열정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백희영, 백희진 자매는 남들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악기를 접했습니다. 세 자매 모두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시킨 밑거름, 바로 어머니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죠. 아직까지 우리를 대한 이런 모든 평을 이제 끝까지 해주시는 분이죠. 날카로운 지적, 항상 옳은 말씀. 네. 네.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죠. 네. 성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범대학에 입학해야 했던 어머니. 그렇기에 음악인의 길을 걷는 세 자매에게는 헌신적인 지원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노래를 조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음악대학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세계적인 무대에 오를 자신 있으면은 음악대학을 원서를 써주시겠다고. 그래서 안 써주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음악과를 안 하고 다른 교육심리학을 이화대학에서 마쳤고 그 시대에 그랬고 제가 이제 못 풀어서 원을 못 풀어서 그런지 자식들이 이제 피아노를 제가 시켰죠. 그냥 음악을. 마지로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백희영 씨의 경우 남다른 두각을 보이며 어릴 적부터 천재란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도 컸지만 지금와 돌아보면 자신에게 처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쳤던 스승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악보를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 집에 명가곡집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그 가곡집은 이제 성악 반주인데 그 혼자서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악보를 보면서 가요를 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악보를 보면서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있고 반주를 하면서 거기서 화성이 나오는 그 화성을 느끼면서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쟤는 굉장히 초견도 좋고 귀도 좋으니까 좀 선생님을 좀 더 자기보다 나은 선생님한테 배우라고 그 당시 음대 교수님이셨겠죠. 그런 분한테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옮긴 건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 한양대 음대 교수였던 권기태 교수님한테 배우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도 콩쿨 특상을 시작으로 4학년 땐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 5학년 때 이화 경향 콩쿨 1등에 입상한 백희영 교수. 5학년 때 이화 콩쿨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첫 관문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브로셔에 보면 역대 수상자들이 쫙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요즘 또 정경화, 정명훈 당연히 그런 이름 당연히 그런 유명한 분들 다 들어 계시고 김남윤 선생님도 다 모든 역대 김영욱 선생님 어렸을 때 다들 초등학생들이었겠죠. 다 입상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앞으로 우리도 이걸 이렇게 콩쿠르 이겨서 이런 분들이 돼야 되겠다. 어린애들한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브로셔를 보면서. 서울예고 1학년 땐 최연소로 중앙콩쿨 1위에 입상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식 하자마자 그 3월 달에 지금 이 시절이네요. 그때 중앙콩쿨 내가 1등을 해서 최연소자로. 그래서 예고에 가면은 그 학교를 빛낸 그 사람이라고 해서 백희영 이름이 쫙 써 있다고 그래요. 백희영 씨와 백희진 씨 두 자매 모두 줄리어드 예비 학교를 거쳐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는데요. 1977년 백희영 씨는 서울음대 교수 정진우 선생님과의 마지막 가르침을 뒤로하고 유학길에 오릅니다.
앞서 음악을 먼저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먼저 떠난 언니가 있었기에 동생 희진 씨의 유학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넘어 음악인으로 함께하며 두 사람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줄리아드 예배학교는 정규 학교를 다니고 토요일 날은 자기가 음악 하고 싶은 이제 특별 학원이나 마찬가지 이런 시스템인데 그 나이는 상관이 없어. 고등학교 때까지 뭐 너무 그 어린 나이도 상관없이 잘만 하면 오디션에서 영재, 뭐 천재 그런 거를 발굴하는 학교니까 어쨌든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저희는 이제 부모 없이 유학을 간 거죠. 그럼 토요일 날 저희보다 어린 애들도 많고 그러면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이제 5층에서 4층, 5층에 이제 레슨실이 있고 4층은 연습실이거든요. 2층은 캐피테리아예요. 식당이에요. 그럼 부모님 거기 다 기다리고 계세요. 5층에서 음악 교육, 레슨도 받고 음악에 관한 모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창, 청음, 현악하는 애들은 관현악은 오케스트라, 또 피아노 하는 애들은 합창, 또 음악 이론, 음악사 여러 종류를 어렸을 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든 그동안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문 닫을 때까지 토요일은 7시에 아마 문 닫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오던 거기 캐피테에서 진치고 잡담하면서 부모들끼리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 끝날 때까지. 그게 아직도 그 아직 눈에 선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부모님, 한국에서 유학 간 애들은 부모님이었죠. 우리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형제들끼리 같이 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지도 됐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도 우리는 원래 형제들끼리 같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운 걸 잘 몰랐었어요. 오히려 같이 간 친구들도 부러워했으면 했지. 프리칼리 때도 제가 제 동생들 반주하면서 그 유명한 도로티 딜레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장영주, 그것도 우리나라에 뭐 유명하신 분들 다 유명하신 그 딜레이한테 배웠는데 그분한테까지 가서 제 동생도 그분한테 배워서 반주하고 저도 뭐 제가 제일 바빴죠. 또 언니니까. 그건 저도 아무리 반주 들어가도 음악적인 걸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애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피아노는 원래 솔로 악기이기 때문에 지소리밖에 못 내는데 들을 줄을 모르는데 반주를 하게 되면 듣게 돼요. 그런 게 피아노 솔로한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정규로 졸업하면 우리나라 수능처럼 거기도 SAT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줄리아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오디션을 따로 치고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갔죠. 제 동생들도 갔고. 두 자매가 함께 음악을 공부한 줄리아드 학교는 미국 뉴욕에 자리한 세계 최고의 공연예술대학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와 음악학과, 무용학과, 드라마학과가 있고 대학원 과정이 이어집니다. 환경이 음악가들이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가 줄리아드인 것 같아요. 우선 세계적으로 베스트 선생님들, 각자의 자기 프로들이에요. 자기 분야에 관해서는 어떤 분은 뭐 원래 줄리아드 학교가 우리나라는 다 어느 학교든지 기업이든지 그게 정년이 있거든요. 특히 교육에 관해서는 정년이 아주 심하죠. 근데 줄리아드는 종신이에요, 종신. 그러니까는 좀 이런 말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이 들것으로 날아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그 선생님이 이렇게 연로하셔서 아프셔가지고 피아노를 제대로 못 치고 말을 못하는지언정 한마디를 하더라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유명하셨고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선생님을 줄리아드에서는 모시거든요. 줄리아드는 입학부터가 매우 힘든 학교입니다. 해마다 전체 지원자의 10% 미만의 학생들만 입학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유명한 음악인들이 이 학교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줄리아드는 건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졸업생도 함부로 많이 못 들어가는 게 그 돈을 내고 그 학년들 아이디 카드가 있어요. 그 수업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최고예요. 그 학교에. 왜냐면 걔네들이 돈을 내고 그거를 잘 즐기고 깨끗하게 즐기고 악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걔네들이 그럴 만한 권리가 제일 먼저 있어요. 연습실은 창문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 창문은 밖에 창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감독하시는 그것만 감독하신 분이에요. 연습실에. 왜냐면 피아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걸 정말 리빌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머만. 그러면 연습실 우리가 이제 먹을 거 가지고 들어가죠. 한국에서는 그렇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됐는데 피아노에다 뭐 음료수도 올려놓고 빵도 올려놓고 짐도 올려놓고 근데 연습실에 들어가면 이만 난간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음료수도 놓고 하지만 그거를 검사해요. 피아노 위에 아무것도 못 놓는 거. 그리고 거기서 다른 짓 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 아이디 카드를 딱 꽂아놓으면 현직 지금 예를 들어 2017년이면 17년부터 18년까지 그 아이디 카드 딱 거기에 표시가 돼 얼굴까지. 그 학생들이 제일 누릴 수 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주 그때는 약간 꼰대처럼 생겼어요. 요즘 말하는 그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했었어요. 그 사람이 감시를 해요. 암행어사처럼. 그러면 거기서 이상한 짓 하면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고 다 이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주죠. 대학생인데도 그게 철저해요. 그럼 피아노는 굉장히 좋으니까 스타인웨이지만 옛날 피아노 그래도 굉장히 관리를 매일 해요. 그래서 거기 상주하시는 그 이제 어느 음악 학교나 뭐 외국인 대부분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은 계시고 하여튼 그게 철저하고 그게 연습실이 10시에 퇴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때 청소부들이 그때 10시에 출근을 해요. 밤 10시에. 그래서 청소를 매일 완벽하게 하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 쟁쟁한 실력을 겨뤄야 하는 줄리어대학교. 졸업률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리어대학교 출신이라 해도 대학원 과정을 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두 자매는 모두 음악인이 꿈꾸고 희망하는 길을 걸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77년도에서 88년도까지 제일 티네이저 뭐 사춘기를 거기서 보냈고 나와서도 사실 적응을 잘 못했지만 아직도 제가 나온 세월이 더 많거든요. 거기 있던 세월보다는. 지금 이제 나온 지 거진 30이 됐고 거기 있었던 데서는 11년밖에 안 됐지만 근데 아직도 제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거기서 보내서 그런지 제 2의 고향 같아요. 사실 내가 이제 그 뒤로 귀국하고 나서도 가끔 뉴욕을 가고 그러면 공항에 JFK에 내렸으면 여러 가지가 교차가 돼요. 뭐가 교차가 되냐면 뭐 제 2의 고향이라고 뭐 이렇게 따뜻한 것보다도 긴장이 돼요. 벌써 JFK는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왜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고백하잖아요. 2학기 때 되면 이제 여름방학에 나왔다가 가면 연습하고 이제 레슨 받을 생각, 연주할 생각. 그게 때문에 레슨 받으면 준비를 해가 되거든요. 그 철저하게 뭐 여기처럼 연습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준비된 레슨을 받아야 되고 긴장감이 벌써 돌아와요. JFK에 딱 되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은 놀러 가는데 지금은 성년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뉴욕을 갈 때는 놀러 가고 즐기러 가는데 그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제 친구들, 그 당시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뉴욕에 가도 편치가 않은 이유가 뭘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 됐고 아니면 학생들 됐고 가족들이랑 놀러 가는데도 뉴욕하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두 자매 모두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예술계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귀국한 뒤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며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두 자매는 대학 강당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받은 가르침을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988년 한국으로 돌아온 백희영 씨. 그리고 그해 3월 그녀는 서울과 전주에서 귀국 연주회를 선보였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였던 백희영 씨.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교수를 초빙한다는 걸 알고 지원하게 됐는데요. 전북대에 가는 목적이 뭐냐 뭐 그런 식으로 뭐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아주 야망이 컸거든요. 젊었으니까. 지방 대학에 서울까지 안 가 지방에서도 서울까지 꼭 안 가더라도 전북대학이라는 데를 통해서 서울에 못지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선택이 더욱 의미 있었던 건 당시 예술대학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제가 전북대학을 이제 학생들을 신입생을 뽑으면서 교수를 채용이 돼서 왔는데 건물이 없었어요. 예술대학 건물이 없고 지금 덕진공원 앞에 학도곡단이라고 지금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때가 우범지역이라고 그때 제가 집으로 갈 때 거기 경비 아저씨가 저를 우범지역이라고 택시를 잡아줬어요. 옛날에는요.
그 연통 난로를 가지고 거기서 피아노를 손이 시려가지고 제가 실내에서도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나는 전주는 생전 여름이 안 오나 보다. 5월 달까지 추웠었어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스승을 만나 연주에 전념해온 지난날. 그런 그녀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킨 데는 제자들에 대한 연민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눈들이 제가 말하는 거를 사실 제가 말을 빨리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이렇게 한국말에 유창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차근차근 교육자답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너무 눈을 반짝 제가 너무너무 그 기억이 나요. 그 얼굴 눈빛이 그때 저도 참 신기했고 서로들 그 학생들도 저도 신기했고 저도 학생들 신기했고 서로 비슷한 입장이었고 너무 순수하고 모든 걸 빨아들이는 입장이었죠. 또 배움에 굶주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배우려는 욕구, 받아들이는 태도에 선생님은 그런 데 보람을 느끼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녀의 별명은 카리스마 100.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제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열정이 그녀를 무서운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늘 한결같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함께 왔는데요.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열정적이시고 무섭기도 하고 엄하시기도 하고 고마운 존재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냥 높은 산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바라만 그냥 함부로 오를 수도 없고 그런데 보고 있으면 되게 감탄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해 자신의 품을 떠난 제자들이 전공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는 연주 모임도 조직한 백희영 씨와 그녀의 제자들. 피아노를 대중에게 쉽게 알리고 음악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녀들은 2000년 결성 이후 지금까지 백희영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리의 고장이지만 서양 음악에 있어서는 인프라가 열악한 전북. 이런 현실 때문에 후학을 양성하는 내내 늘 같은 고민과 좌절을 반복하게 됐는데요. 기본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든지 서울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자신의 그 기량을 볼 수 있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동안 옛날에 다니던 줄리아드 예비학교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전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음악 수업은 우리 졸업생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이론 수업, 시창청, 합창, 이런 거, 부수적인 거, 레슨은 또 뭐 레슨대로 또 이제 여기 전국대 나오시는 강사 선생님들 그런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조만간 또 30주년이 됐으니까 서서히 좀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더구나 지방에서 서울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방에서도 질적으로 좋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더라도 서울까지 가면 아무래도 교통비도 들고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기 지방 선생님보다 좀 돈이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고퀄리티 저 익스펜스 구체적으로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백희영 교수와 마찬가지로 백희진 교수 역시 단국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한계를 함께 걸었고 지금도 한 무대에서 두 사람만이 선보일 수 있는 최상의 호흡으로 관객들을 압도하는 두 사람. 가족이어서 더 아름다운 이 조합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후배 양성에 힘쓰고 존경받는 교수 되고 또 지금같이 꾸준히 연주 생활 계속하고 그러면은 뭐 더 바랄 게 없네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악기와 함께 했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집념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백희영, 백희진 자매. 지금까지 그래왔듯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충실하며 또 함께 오르는 무대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인데요. 더 깊고 풍성해질 두 사람의 무대를 기대해 봅니다.